강남역에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일대는 강남 개발 전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채소를 공급하던 채소밭 지역이었습니다. 1969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칠성사이다 부지와 포롱 외에는 대부분 논밭이었고요. 삼성 본사 주변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었고, 맞은편의 해커스 단지는 운전면허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도에 지능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82년도에 강남역 2호선이 개통되고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개발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쪽에 칠성 부지가 보이는데요. 저곳은 1976년도에 공장으로 들어섰다가 2002년도에 공장은 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물류창고와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가까이에 있는 삼성 본사의 2배 규모인데, 그곳과는 달리 주거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의 그 개발 과정에서 기부 체납, 개발 용도 등 이견을 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표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확정 고시되진 않았습니다. 또 멀리 경부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위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예전부터 말이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삼성 본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본사는 원래 도곡동에 있던 공군 사격장 부지를 검토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포기하고 그쪽에는 타워필리스를 건설하면서 2008년도에 들어섰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앞에 보이는 하얀 작은 건물을 끝내 매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입을 위해서 삼성 측에서 건물주를 찾아갔는데 이건희 회장이 직접 오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삼성은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알박기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건물주가 1971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건물주는 고인이 되셨고, 2009년도에 유족들이 230억의 건물을 매각하고, 이후 2017년도에 250억에 재매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저 건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강남역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출구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홍대하면 클럽의 메카인데 원래 원조는 이 강남역 일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0개가 넘는 클럽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클럽이 스튜디오 80과 월드팝스였습니다. 모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뉴욕제가 뒤편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클럽 문화가 웨이터 손에 이끌려서 부킹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킹은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맥주가 일반적이었고요. 영업 시간도 보통 12시 이전에 끝나는 나름대로 건전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클럽의 메카하면 강북의 이태원이었고, 그 아래 종로, 신촌 등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 강남역 일대 클럽들은 그것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있던 유명 DJ들을 섭외해서 음악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스튜디오 80 있던 자리가 지금 없어진 뉴욕제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이 뉴욕제가 건물은 1974년도에 완공된 후 2014년도에 개인에게 5억 1,900만 원에 매각됐다가 작년에 이지스 자산운용사에 6억 9천에 매각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과 묶어서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또 앞에 보이는 그 재건축된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저 건물 지하에 예전에 월드팝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DJ들이 신철 씨하고 김창완 씨였어요. 이분들이 각각 나중에 DJ DOC, 김건모 씨와 신승훈 씨를 발굴하면서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됩니다. 대부분 이 뉴욕제가 뒤편에 클럽이 많았고, 저 건너편에 국회의원 방향으로는 유니콘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클럽은 압구정동에 있던 오렌지족들이 많이 오는 클럽이었는데, 압구정동이 뜨기 전이었죠. 근데 그 클럽이 왜 유명했냐면 최초로 그 개인 스테이지가 있었고,
레이저 강선을 쏘는 조명이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예. 쭉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988년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많고 이렇게 열광하던 시절인데, 그때 맞물리면서 이 클럽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호텔 나이트 클럽이 생겨요. 그래서 유명한 그 호텔 나이트 클럽이 현재 라마다 호텔 지하에 단코라고 하는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 출신의 웨이터가 나중에 만든 게 그 유명한 청담동의 줄리아나입니다. 그때부터 웨이터 손에서 이끌리면서 부킹하는 문화가 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때 호텔 나이트 클럽이 학동역에서 역삼역으로 가다 보면 힐탑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니콜인가 하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 압구정동에 오렌지족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열광을 하다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90년대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 클럽 상권들이 일부 날아가고 나이트 클럽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튼 이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강남역 일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클럽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클럽들이 사라지면서 지하에 있던 대형 평수들은 그 큰 규모의 호프집 그런 걸로 이어가다가 현재는 재건축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때 있었던 규모가 한 2개 정도 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클럽들이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그 업종 형태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후반 이후 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는 테헤란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직장 수요가 늘어나고요. 기존에 있던 주거 상권과 맞물리면서 돈값 상권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대는 먹자 유흥 상권으로 바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보면 재건축하고 있던 건물들이 현재 많이 되어 있고요. 저 강남대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들어와서 가는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면하고 3면 뒤에도 먹자 유흥 그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강남역은 복합 상권과 또 어학원과 공무원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들어서는 노량진에 있던 그 공시족의 학원들도 많이 이동을 했어요. 지리적 위치상 경부고속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신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오기도 편하고, 또 강남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유동인구가 일반 사무실, 주거, 학원까지 되어 있으면서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 먹자 상권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광역 상권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적어요. 근데 여기에 그 건물 시세가 2면이지만 평당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600에서 800만 원, 또 3면은 400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코로나 전으로 보면 권리금이 보통 30평 기준으로 5억에서 8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 수준을 넘는 곳입니다. 여기는 창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현재는 다른 상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먹자 유흥 상권이다 보니까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영업시간 제한이 현재 있다 보니까 주류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업종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자영업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받고 못 나가는 상황에서 선뜻 공실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쭉 앞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강남역 사건은 지리적인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 사무실, 학원 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는 회복력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대성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하루 한 달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증식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한번 폭락을 하고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박근혜 정부 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며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자산이 증식되어 있고 그때 집을 판 사람들과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들은 상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 신도시와 마곡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5년부터 꼬마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살 수 있는 가격에 조금만 돈을 보태면 내 땅에 내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상승 기류에 있긴 합니다. 물론 그 기간에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꼬마 빌딩 시장은 당분간은 이 상승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급한 돈을 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건물을 보러 나오게 되고 또 보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처음부터 범위를 넓혔다가 좁혔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신 분들은 더 헷갈리고 어려울 겁니다. 급기야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상권과 입지를 더욱 잘 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